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광물과 토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 내용을 적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물이 지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암석이고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를 가리켜서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이네요. 하늘색이요. 진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보기 색을 통해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석영이나 장석은 밝은 색이었었고요. 그리고 장석은 분홍색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흑운모는 검은 흑자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고요. 각섬석은 녹갈색이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색인 경우에 가루의 색을 통해서 구별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좋은 색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판에 초벌구이이기 때문에 거칠어서 긁었을 때 가루가 나오는데 이 가루의 색을 가리켜서 좋은 색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얘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금, 그리고 황동석, 그리고 황철석이 있었는데요. 황철석.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금, 황. 겉으로 보이는 색은 전부 다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색은 동상의 색깔, 동상의 색, 그래서 녹흑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은 황철할 때 철은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검은색의 좋은 색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굳기였었죠. 단단한 정도. 상대적인 값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었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나니까 석영이 방해석보다 단단하다, 굳기가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건 염산의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방해석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의 성질, 자성이 있었죠. 자, 자철석. 자자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을 주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짐이 있었고요. 일정한 방향 없이 깨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광물의 결정형까지 배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도 아플 것이고 잘 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반복하고 문제나 답지나 이런 것에서 주어졌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물과 토양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조암 광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 앞에 조암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조암자라는 얘기는 주로 주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물이라고 하는 건 암석을 구성하는 것인데 입자 또는 알갱이인데 그 중에서 주된 광물을 가리켜서 조암 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암자는 암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자는 조립한다. 암석을 조립하는,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약 20종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석영, 장석, 흑운모,
감남석, 휘석, 각섬석 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조암광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피비를 보았을 때 장석과 석영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장석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휘석, 각섬석, 후금모가 그 다음 순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는 조암광물의 종류와 암석의 색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요.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은 다시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물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주로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광물에 따라서 암석의 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밝은색 조암 광물이 있는데요. 석영이나 장석은 밝은색의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밝은색으로 되어 있는 암석은 예를 들자면 화강암이 되겠는데요. 또는 유문암이요. 이런 암석은 밝은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석영과 장석에는 규소나 산소가 많은데요. 이런 원소가 많기 때문에 밝은색을 띠는 것이고 그런 밝은색 광물이 많으니 화강암과 유문암은 밝은색의 암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규소나 산소가 많으니까 반대로 어두운 철과 마그네슘은 적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어두운 색 광물은 석영과 장석을 제외한 나머지 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흑음무는 단어 자체도 검을 흑자, 그래서 어두운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휘석이나 각섬석, 감남석, 서로 반대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밝은색 광물은 석영과 장석이 있고 나머지는 어두운 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두운 색 광물로 되어 있으면 암석도 어두운 색을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현무암, 거물현, 그리고 반려암도 어두운 색 암석인데 어두운 색의 조암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어두운 색의 조암 광물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좀 적어놨는데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성암을 우리가 배울 때,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가 만든 암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화자는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마그마는 액체이니까 돌멩이가 암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냉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데 화강암과 현무암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강암은 입자의 크기가 크죠? 크다, 조립할 만큼 입자가 크다. 현무암은요, 미세하다,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별은 뭐가 있었죠? 화강암은 밝은색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에 비해서 현무암은 거물현, 어둡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면 뭐가 있을까요? 현무암은 바다죠. 해양 지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화강암은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다시 광물과 암석의 관계를 본다면 현무암이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은
어두운 색의 광물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어두운 색의 광물이 많으냐? 철이나 마그네슘처럼 어두운 원소로 많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는데 밝은색 광물, 석영과 장석이 많다. 그러면 어두운 원소, 철이나 마그네슘은 적고요. 규소나 산소 같은 Si가 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런 밝은 색의 원소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이런 암석이 모여서 직권을 형성하는데,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원소가 많으면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광물이요. 자, 그렇다면 암석도 어두운 색을 띠게 되겠죠. 어둡다, 거물, 현무암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지 않다, 적다면 광물은 밝은 색을 띠게 되겠고요. 그런 암석도 밝게 되는데 화강암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밝은 색의 광물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장석, 석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비로는 장석이 가장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EBS 05강에서 5강에서 대표적인 조암 강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석영은 밝은 색인데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사진이 좀 잘 찍히는 각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어둡게 보이는데요.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적어볼게요.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성암 할 때 배웠었는데 SiO2의 함량이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석은 흰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분홍색을 띠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장석 석영을 제외한 나머지 조암 강물, 휘석, 각섬석, 흑운모, 감남석은 어두운 색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조암 강물에서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짧게 걸렸는데요. 확인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조암 광물 중 가장 많은 부피비를 차지하는 광물과 두 번째로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광물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장석, 석영이었었죠. 1번과 5번이 장석, 석영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색이 어두운 까닭으로 옳은 것은 현무암.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거물현. 어둡다. 뭘 기억합니까? 제주도의 돌 하루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검은색, 그리고 입자가 보이지 않다. 검은색, 입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세립질, 미세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옳은 것은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석영, 장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틀린 설명이죠. 석영과 장석을 포함하고 있으면 밝은 색을 나타낼 테니까요. 2번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흑운모와 석영, 흑운모는 맞는 설명인데 석영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틀렸고요. 3번에 장석과 각섬석, 장석은 맞았는데 각섬석이 틀렸네요. 4번
각섬석과 석영을, 각섬석은 맞았는데 석영은 틀렸네요. 5번에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각섬석과 흑운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은 공부할 때는 함께 보지만 공부하고 나서는 밝은 색, 장, 석과 그 다음에 석영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어두운 색 조암 강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풍화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